올해 1월 세계 1위 AI 칩 회사와 세계 1위 제약회사가 한자리에서 선언했습니다. 5년 동안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을 함께 쓰겠다고 했습니다. 엔비디아와 일라이릴리의 이야기입니다. GPU 칩을 만드는 회사가 왜 신약 개발에 손을 뻗는 걸까요? 그리고 이 흐름이 지금 내 통장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 여러분은 AI 바이오라는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어디에서 돈이 들어오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투자자라면 뭘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미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AI가 신약을 뚝딱 만들어낼 거라는 기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진짜 돈이 몰리는 곳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먼저 왜 지금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신약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평균 10년 이상입니다. 비용은 1조 원을 쉽게 넘깁니다. 그리고 100개 후보 물질 중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실제 약이 되는 건 1개 정도입니다. 실패가 기본값인 산업입니다. 그런데 빅테크들이 여기 뛰어드는 건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빅테크들이 바이오에 관심을 보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웨어러블로 심박동 재는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약 자체를 내가 AI로 만들겠다는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4년 전 엔비디아가 제약업계 최대 투자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처음 참여했을 때부터 신호가 있었습니다. 이 칩 회사가 제약 컨퍼런스에 나타난 것 자체가 이상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오픈AI, 엔트로픽, 구글까지 모두 바이오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받은 건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입니다.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예측하는 AI인데 2024년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반응의 열쇠입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것도 단백질, 약이 공격해야 하는 표적도 단백질입니다. 과거에는 그 구조를 파악하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알파폴드는 이걸 수일 만에 예측합니다.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단백질 구조를 안다고 바로 약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조를 파악한 뒤에도 후보 물질을 찾고 독성을 확인하고 동물 실험을 거치고 사람 대상 임상을 1상, 2상, 3상 순서로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알파폴드는 그 긴 여정에 맨 앞단을 빠르게 해준 겁니다. 시작점이 좋아진 거지 나머지 길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AI가 신약 개발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물질을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미 효과가 확인된 물질을 더 좋게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어떤 약의 효과는 있는데 몸 안에서 너무 빨리 사라진다면 AI가 단백질 구조를 다시 설계해서 더 오래 유지되게 만듭니다. 부작용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제거하거나 특정 환자군에게 더 잘 반응하도록 최적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완전히 세기를 뚫는 것보다 기존 도로를 넓히고 포장하는 쪽이 더 빠르고 성공률도 높습니다. AI 신약 개발 초기, 많은 회사들이 완전히 새로운 물질 발굴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잘 안 됐습니다. AI가 찾아낸 물질이 임상에서 기대만큼의 결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검증된 타겟에 기존 물질을 개량하는 방식이 더 높은 성공률을 보이면서 지금은 이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습니다. 그럼 지금 실제로 돈은 어디에 몰리고 있을까요? 크게 세 층위로 나뉩니다. 단기적으로 이미 돈을 버는 곳은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웨어러블 기기와 의료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사업입니다. 국내 이 분야 기업들은 대부분 이미 흑자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이미 실질적인 수익을 내는 영역입니다. 중기적으로 빠르게 커지는 곳은 AI 진단과 분석입니다. 환자의 유전자 정보와 진료 기록을 AI로 분석해서 어떤 약이 이 환자에게 더 잘 들을지 예측합니다. 미국 템퍼스라는 회사는 이 방식으로 시가총액 10조 원을 넘긴 적이 있습니다. 매 분기 매출이 수십 %씩 성장하면서 증명해낸 수치입니다. 장기적으로 가장 큰 판은 신약 개발입니다.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고 가장 큰 리스크와 가장 큰 수익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 신약 개발을 빠르게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최근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의 환자 모델을 만들고 약을 투여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 시뮬레이션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FDA도 이런 AI 기반 데이터 분석이 동물 실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전임상 단계에서 몇 년이 걸리던 시간이 몇 달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약 개발 비용과 속도에 큰 변화가 옵니다. 엔비디아의 전략을 보면 이 구조가 더 선명해집니다. 엔비디아는 직접 신약을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바이오니모라는 AI 플랫폼을 통해 신약 개발에 필요한 모든 계산과 시뮬레이션이 자신들의 인프라 위에서 돌아가게 만들려는 겁니다. 제약회사가 되려는 게 아니라 모든 제약회사가 엔비디아 없이는 신약 개발을 못하는 구조를 만들려는 겁니다. 몇 년 전 엔비디아는 리커전이라는 AI 바이오 회사에 640억 원을 투자했다가 올해 초 전량 매도했습니다. 대신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슨이라는 단백질 설계 AI 회사 지분을 새로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는 글로벌 빅파마들과 이미 조단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엔비디아가 AI 바이오를 포기한 게 아니라 파트너를 교체한 겁니다. 더 좋은 회사를 찾아서. 구글 딥마인드에서 분사한 아이소몰픽 랩스는 비상장 회사인데도 일라이릴리, 노바티스와 조단위 계약을 2건이나 맺었고 최근 투자 라운드에서만 20억 달러 이상을 유치했습니다. 엔트로픽은 에피션트 바이오를 3억 달러 외에 직접 인수했습니다. AI 회사들이 바이오 기업을 직접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젠슨 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생물학이나 생명공학을 전공하겠다고. 이 사람들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이제 보이시나요? 여기서 꼭 짚어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AI 바이오가 대세면 엔비디아나 일라이릴리 사면 되겠다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일라이릴리는 전통 제약회사입니다. AI 협업은 사업의 일부일 뿐입니다. 엔비디아도 AI 인프라 회사입니다. AI 바이오가 성장해도 그 이익이 이 대형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진짜 수혜는 이들이 인수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작은 AI 바이오 기업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트로픽이 AI 바이오 회사를 사는 판에 엔비디아와 일라이릴리가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을 봐야 할까요? 한 가지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그 AI 바이오 회사가 개발한 물질을 글로벌 빅파마가 돈을 내고 가져가느냐입니다. 기술 이전 계약입니다. 빅파마가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그건 전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그 물질을 검증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AI 플랫폼을 직접 평가하기 어렵다면 빅파마가 평가한 결과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경쟁 물질 대비 임상 데이터가 얼마나 우수한지를 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투자 기준입니다. 올해 특히 주목받는 기술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DNA 이중나선에서 한 가닥을 떼어낸 게 RNA인데 이 RNA를 활용해 특정 단백질의 생성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mRNA 기술이 코로나 백신에서 효과를 증명하면서 이 기술 플랫폼 전체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고 글로벌 빅파마들의 기술 도입과 투자도 이쪽으로 빠르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RNA 기술은 글로벌 트렌드이면서 국내 기업들도 의미 있게 경쟁하는 몇 안 되는 분야입니다. 오늘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AI 칩 회사와 제약 회사는 왜 손을 잡았을까요? 한 줄로 말하면 둘 다 혼자서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AI 회사는 계산 능력이 있지만 생물학 데이터가 없고 제약 회사는 데이터가 있지만 AI 인프라가 없습니다. 이 둘이 합쳐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가져가실 확인 기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위 수익은 환자 모니터링, 중기 성장은 AI 진단과 분석, 장기 대형 수익은 신약 개발, 투자 기준은 빅파마의 기술 이전 계약 여부와 임상 데이터 품질, 이 네 가지입니다. AI 바이오는 아직 기대가 실적을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이미 방향을 잡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흐름 속에서 방향을 찾으려는 여러분의 노력이 오늘 조금 더 선명해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스탠업캣 경제였습니다.